에델바이스 공작 영예가 이왕자랑 파혼한대요. 특종이에요. 에델바이스 공작 영예가 이랑저랑 약혼한대요. 에? 안녕하세요, 리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코미코에서 연재 중인 전 약혼남의 형수가 되었다 입니다. 제목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만 보면 주인공이 쓰레기 같지 않아요? 하지만 다 그렇듯 이유가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죽은 여주의 회귀 복수물 왕위 쟁탈전 스토리거든요. 회귀 복수물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얼마나 시원하게 복수하는지 보고 싶어서죠. 그 부분에 관해선 착실히 충분히 해줘요. 뻔한가요? 가끔은 아는 맛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배신한 쓰레기 커플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하나하나 흥미진진하고 궁금해지는 중독성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작품. 자, 어떤 스토리냐면요. 한 여자가 무도회장에 들어옵니다. 금발의 연한 보라색 눈을 가진 그의 이름은 소피아 에델바이스. 차기 황태자배로 주목받는 에델바이스 공작가의 영예인데요.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금발의 남자는 레이나드, 소피아와 결혼을 약속한 왕국의 둘째 왕자죠. 그리고 또 한 명, 해맑게 뛰어들어오는 핑크머리 여자, 소피아의 제일 친한 친구인 벨라트릭스인데요. 그녀는 레이나드의 옆에 서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의 약혼자라는 걸 잊은 듯이 마치 자기의 연인을 대하듯 자연스럽게요. 평소 같으면 둘을 보고도 실없이 웃었겠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둘의 목에 칼을 꽂고 싶은 심경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소피아는 전생에서 레이나드와 벨라트릭스의 배신으로 죽은 뒤 다시 얻은 두 번째 삶이거든요. 소피아는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복수를 결심하고 복수를 도와줄 사람, 무도회장에 들어오는 한 남자를 바라봅니다. 자신과 똑같이 레이나드를 증오하는 남자, 첫째 왕자 알렉시스를요.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알렉시스는 레이나드의 계략에 목숨을 잃는 인물, 소피아는 미리 그를 찾아가 계략을 막을 계획을 일러주며 목숨을 구해주고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도록 지원해주겠다며 약혼을 제안하는데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여주와 결혼하려 하느냐? 에델바이스 공작가의 위세와 명성 때문입니다. 소피아와의 결혼은 공작가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 국왕이 되기 위해선 귀족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거든요. 왕의 사생아로 어릴 적부터 레이나드에게 핍박을 받으며 복수를 꿈꾸던 알렉시스는 소피아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알렉시스 국왕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단순 회귀물이 아닙니다. 회귀의 장점을 살린 본격적인 왕위 쟁탈전 스토리예요. 상대를 죽이고 모함해서 없애기만 하는 평범한 전개가 아닙니다. 왕가의 핏줄이라고 바로 국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고 명성이 있어야 하다 보니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 세력의 모함과 음해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주인공 파티와 싸우는 악역들도 마냥 멍청하지 않아서 더 재밌습니다. 한층 본격적입니다. 마치 체스같이 한 수를 두면 거기에 대응하는 한 수를 두고 이번 계획이 들키면 바로 다음 계획으로 뒤통수를 치려 하죠. 나름 머리를 써요. 물론 그 과정이나 방식이 개짜증나고 얄밉고 교활하긴 합니다. 주인공에게 일방적으로 맞긴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제 할 일을 합니다. 왕이 되려는 의욕만큼은 보여서 좋네요. 소피아가 알렉시스와 약혼을 하려 하자 벨라트리스는 소피아 다음 가는 명문 가문에 입양됐고 레이나드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듯 맞수를 둡니다. 하지만 결국 쓰레기와 쓰레기의 결혼이라는 거 응원합니다. 두 진영의 싸움에서 여주 소피아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고 킹스메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해냅니다. 역시 이 맛에 회귀 여주를 보죠. 여주의 활약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 세력의 움직임, 동향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첩보, 스파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생에 가문이 몰락당했던 소피아는 가문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택 안에 말이죠. 소피아는 시녀에게 알렉시스 전하와 약혼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데 각각 사람들에게 전하와 만난 곳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이나드에게 어떤 소문이 흘러갔는지 알아내면 어떤 사람이 첩자라는 걸 밝힐 수 있겠죠. 똑똑하죠? 그럼 스파이는 과연 누굴까요? 국왕이 되기 위해선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귀족과 국민의 지지와 선망을 받는 사람이 국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에델바이스 공작의 힘으로 알렉시스를 지지하는 귀족은 늘어났고 전쟁 영웅인 덕에 국민들의 존경도 따라왔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레이나드도 명망 높은 귀족과의 힘을 얻고 있고 무엇보다 국왕 혈통의 직계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피아는 또 다른 왕족 사망자를 회유하기로 합니다. 전생에선 후계 싸움에서 벗어나 은둔하면서 살았고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사실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어머니인 이왕비는 이웃 왕국의 왕녀로 사망자를 설득하면 이웃 왕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 무조건 아군으로 만들어야 했죠. 소피아는 과거의 지식을 활용해 이왕비의 병을 치료하고 사망자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며 신임을 얻죠. 그렇게 위협 왕국까지 아군으로 삼으며 더욱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남주에게 지킴만 받는 가련한 여주가 아닙니다. 레이나드는 소중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조종하는 전술을 많이 쓰거든요. 소피아는 자신이 인질로 잡히면 안 되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검술과 호신술을 배우며 알렉시스의 옆을 든든히 지킵니다. 덕분에 답답할 틈이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긴장감 있는 두뇌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소피아라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소피아를 든든히 지켜주는 남주 알렉시스,
과묵하지만 다정한 세계관 최강검사 남주입니다. 아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데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떤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던던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최고죠. 옆에 있으면 뭔 짓 할지 모르겠는 또라이 남주보다 심플이지 베스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곁을 지키는 남주가 최고입니다. 집착 광고 늘 봐요. 집착하느라고 눈도 못 떼고 사람 죽일 것 같고 뭐 그런 매력도 있지만 전 약혼남의 형수가 되었다는 편안한 남주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소피아와 합을 맞출 때가 가장 좋은데 소피아가 계획을 짜면 그걸 믿어주고 확실하게 해내어줍니다. 만약 소피아만 있다면 해내지 못할 계획이 알렉시스와 함께라면 가능하죠. 도움이 되는 게 검술 실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획을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소피아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선망이 두터운 덕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활용하기 좋고 언론 플레이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물건 말하듯이 하는데 그만큼 소피아가 알렉시스의 명성을 잘 활용한다는 얘기겠죠. 작품의 유일한 단점은 웹소설 원작 작품이 아닙니다. 이제 한창 세력을 키워가는 초반부인데 대체 어떻게 국왕이 되고 레이나드와 벨락트리스는 대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뒷부분을 알 수 없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소피아는 과연 전 약혼남의 형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렉시스를 국왕으로 만들어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남녀 쌍으로 난리를 치는 악역들이 어떻게 죽는지까지는 꼭 봐야겠거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코미코 많이 찾아주시고요. 원래 유명했던 작품도 많은데 최근엔 재밌는 시장이 너무 많으니까 꼭 한번 둘러보세요. 전 약혼남의 형수가 되었다는 8월 15일까지 4화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화에 리액 보고 왔어요 댓글 남기면 추첨해서 코인 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미코 공식 인스타나 트위터에도 제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나요? 가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안녕.